김동섭의 인사이트 김동섭 전략가와 시장 흐름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미국 시장, 우리 시장 공이 조금 숨고르기 양상에 들어간 듯한 모양새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시장에 모멘텀이 없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미국 시장 오늘 새벽에 장 끝난 모습을 보면 장 초반에 상승했고요. 장 막판에 흔들렸어요. 흔들리면서 다우는 마이너스, 나스닥은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 공통점은 그거였어요. 장 초반 상승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백신, 뭐 이게 전부였고요. 그 다음에 하락은 뭐였냐면 백신을 맞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여러 개 주가 봉쇄 가능성이 제기되는 뭐 이런 상황이 됐죠.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시장을 이끌어오는 재료가 한 3개월째 똑같습니다. 너무 똑같은데 그거에 뭐 시장이 반응을 어마어마하게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봐야 되겠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정도 그냥 행보를 하고 있어요. 한 달 정도 행보하고 있는 상황이고 더 이상 상승을 못하고 있는 게 현재 미국 시장의 모습이거든요. 이런 모습을 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좀 다른 모습인데 제가 볼 때 이제 우리나라도 키높이가 거의 다 맞춰진 상황이다. 그래서 새로운 모멘텀이 나와야 되죠. 새로운 모멘텀이 뭐 돈 풀기가 될 건지 아니면 뭐 차기 정권이 미국에서 어떤 식으로 시장 경제를 이끌어갈 건지, 뭐 자넷 옐런이 뭐 재무부 장관이 되면 또 아무래도 비둘기 쪽으로 시장을 이끌어갈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할 수도 있죠. 자, 분명한 것은 뭐냐면 금리가 제로 금리이기 때문에 금리는 정상화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한다면 돈을 푸는 게 얼마나 될지 뭐 이것 또한 생각해봐야 되겠죠. 결국 돈을 푸는 게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 생각한다면 오히려 시장은 기대치보다 실망치가 더 커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보면 미국은 월봉상으로는요 꿈쩍을 안 해요. 근데 이제 일봉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모습을 보시면 박스권으로 그냥 갇혀 있어요. 뭐 21선에 또 왔죠. 21선 굽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어저께 올라가다 그냥 확 미끄러버려졌어요. 마이너스로. 플러스 거의 1% 근접까지 갔었거든요. 미끄러졌어요. 근데 그 자리가 이제 추세대에 있죠. 고점에 추세대에 걸려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결국 미국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지금 자리가. 그래서 지금 미국이 출발했던 이 자리 급격하게 올라간 이유가 바이든이잖아요. 바이든 당선이 월가에서 끌어올려준 거. 그때 우리 같이 갔고 미국을 행보하는 사이 우리는 쭉 뻗어서 갔죠. 쭉 뻗어서 간 이유가 미국하고 제가 볼 때 월봉 키높이 맞춘 거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국과는 커플링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겠다. 특히 그 월봉 차트 잠깐 볼게요. 다시. 전혀 뭐 못 넘어가잖아요. 3년째예요. 3년째 저자리예요. 저자리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 연장선의 고점 그리고 파동만 타고 있을 뿐이지 주가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멈춰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모멘텀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이 부재한 모멘텀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뭐 바이든이 당선인을 돼서 진짜 뭐 대규모 경기 부양을 해서 뭐 주가를 제가 볼 때는 결국 바이든은 금리 인상할 거라고 보거든요. 더 금리 인하를 해서 계속 가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렇다면 사실 당선인이 되면 오히려 시장은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제고돼 주가가 가는 게 아니라 루머에 사서 뉴스에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정말 부담스러운 자리가 돼 있고요. 나스닥도 오늘 혼조세로 올랐잖아요. 올랐는데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주봉사 차트인데 그냥 걸쳐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쭉 뻗어줘야 되는데 뻗지를 못하죠. 근데 사실은 나스닥이 좀 강해서 나스닥을 봐드리지 원래는 다우만 보는 게 맞습니다. 다우가 정확합니다. 그래서 다우는 나스닥처럼 변화를 따로 갖지 않고 그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다우를 보는 게 더 맞습니다. 그래서 다우 상황으로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연출될 거고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는 커플링이 될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미국이 흔들리면 우리도 흔들릴 거고 지금까지는 미국이 흔들리든 말든 우리는 갔잖아요. 한 달 동안.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히 시장의 유동성의 능력을 보여준 한 달 반 정도 됐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가치 키높이가 높아진 그러니까 월봉 추세 손상에 갇힌 그 위치에 갔다면 이제는 미국을 따라갈 확률을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달러인데요. 일단 주가 상승을 말씀하시는 분들 원달러 지금 900원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900원 가면 심각해지죠, 우리나라.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수출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 경기가 굉장히 압박을 받을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 BIS에서 우리 그 신용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그러니까 37년 전하고 거의
같은데 그거 더 높은 위치에 현재 있다라고 제가 신용갭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이 환율이 더 하락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기술적으로는 저는 바닥일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추세선 연장선에서의 바닥이고요. 지금 그 일봉에서도 5일선을 타기 시작을 했어요. 물론 5일선을 타기 시작한 지가 여러 번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제 기억으로는 과거 사례를 보면 한 4번 정도 밑에서는 바닥을 지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난번 5일선 타다 깨진 이후로 한 번, 2번, 3번, 4번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21선 값인 현재 1,098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요게 약간 떨어지겠죠. 더 며칠 사이에는. 그래서 요 1,098원이 돌파되는 상황이 나오면 어전 바닥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시장 시그널이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위험자산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질 수 있다는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저는 원달러가 예전에 1,300원을 넘어갈 수 있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지금 1,090원인데 왜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좀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월봉에서 떨어질 때 외봉으로 떨어졌어요. 외봉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부분 다시 그 자리를 꼭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뭐 시간이 흘러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원달러가 지금 바닥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시면서 시장 접근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 요즘 엄청난 변동성이죠. 어저께 오늘 공통점이 9시 반 전에 주가가 아래 위로 휙 왔다 갔다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때마다 시장을 받쳐준 게 뭐냐? 반도체였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장중 최고가가 2,783.76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2,740 정도까지 봤는데 일단 슈팅이 들어왔는데 이게 슈팅인지 정말 큰 장으로 가는 첫발인지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의 반도체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내년 뭐 대형 사이클이 빅 사이클에 들어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대만에서 지진이 나서 그 수혜를 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술적으로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를 좀 잠깐 볼 필요성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월봉상으로는 캔들 추세선상에 딱 걸려 있거든요. 하이닉스가.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삼성전자 말할 때 하이닉스가 더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어요. 이 방송에서. 근데 역시 굉장히 셌죠. 셌었는데 지금 차트상으로 보시면 추세선에 걸려있는 모습이고 삼성전자도 잠깐 보시면은 역시 캔들 추세선상으로는 멀찍하게 보면 지금 딱 걸쳐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 데사이클에 가기 위해서는 이격을 줘서 끌어올리든지 그냥 날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날아가는 게 지금 아시겠지만 개인들이 받아주고 있는데 지난번 11월 달에도 외인들이 삼성전자 쌓아올렸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아직 개인이 쌓아올려서 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외인들의 귀환이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저 추세선, 월봉 추세선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픽사이클은 돌파해줘야죠. 돌파해서 주가를 더 끌어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주가도 우리나라 지수도 올라갈 거고요. 지금 시장을 견인한 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별도의 한 종목씩 있습니다. 어저께 뭐 현대모비스, 오늘은 뭔지 아직 모르겠어요. 그런데 종목들이 하나씩 나오는데 만약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시가총액이 높아서 시장을 견인한 상태에서 정말 빅사이클을 하면 저거 뚫고 가야 돼요. 저 뚫고 가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어요. 개미가 사서는 어린 반프로치도 없고요. 외인이 사야 된다, 외인이. 외인이 지난번에 4천만 주 사서 끌어올렸잖아요. 이 두 개의 장대 양봉은 4천만 주짜리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귀환하는지가 관건이다. 그게 빅사이클의 진짜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시장이 강하기 때문에 뉴스로 던져준 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고점에서 자기들 털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들의 귀환이 있는지를 보시고 그거에 따라 방향성을 보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코스피는 제가 어떤 분들은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나 봐요. 제가 2740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주의를 해라. 그래, 방송에서 제가 뭐라 했냐면 주가가 상승해도 다시 2740 안으로 회귀하면 조심해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2740이 일단 넘었으니까 지금 많이 가야 한다고 얘기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 월봉이에요, 월봉. 월봉은 월 단위로 마무리가 돼요. 그러니까 아직도 사실은 10여 일 정도가 남아있는 거예요. 물론 그 사이에 완전 돌파하면 가는 거죠. 그럼 확실하게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나 지금처럼 지수가 1%나 1%, 1, 2% 사이에서 움직일 때는 진짜 집중해서 봐야 돼요. 왜? 한번 회귀해버리면 그냥 급 반전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 추세대였어요. 이 추세대의 16전이기 때문에
저항대를 뚫었다가 저항을 안으로 들어와버리면 그 저항대가 다 뭐냐 매물로 다 바뀌어버려요. 사람들이 심리가 팔고자 하는 의지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740이 다시 회귀하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 월봉이니까 말일까지 한번 더 지켜보는 것도 물론 여기서 뭐 3, 4% 더 가버리면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많이 간다는 생각도 해볼 수 있죠. 그러나 거기에는 아까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외인 다시 재매수가 있는지 이게 되게 중요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동섭의 인사이트 김동섭 전략가님 함께했습니다. 시장은 다소 좀 혼조권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코스피는 9포인트, 코스닥은 1포인트, 하락 출발, 코스닥 상승 반전, 다시 좀 약세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시장 공감 10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대응하십시오. 고맙습니다.